자, 나우 로보틱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주에 노란 봉투법 파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 조선주들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눌리고, 그리고 로봇주들이 이제 공장 자동화 쪽이라든가 산업용 로봇 중심으로 해서 큰 폭의 시세를 보였었죠. 자,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는 로봇츠가 되겠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자, 오늘 아침에도 일단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이게 목표가 수준을 얘기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목표가 얘기를 하기가 이 종목의 경우는 조금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내용은 굉장히 좋아요. 내용은 굉장히 좋은데 내용은 좋은데 지금 뭐 추가적으로 그래서 뭐 매수가 뭐 그다음에 뭐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가라든가 수준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내용만 그냥 좋은 얘기, 그러니까 이 던지기 레포트가 나온 셈인데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 우선 우리가 테마주를 따질 때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할 내용 중에 하나로는 각인 효과를 생각하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뭐 원격으로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은 인성정보, 그렇죠. 출산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유아 뭐 이런 쪽이라 그러면 아가방, 그렇죠. 이제 또 출산 관련주 테마에서 뭐 에르코스 이런 형태로 이제 그 각인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뭐 결제 쪽이라 그러면 다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겠죠. 여러분들 이제 머리 다날 뭐 이런 식으로 각인되는 효과, 즉 예전에 이제 아주 오랬던 것까지 다시 요즘에는 울고 먹고 있습니다만, 이 나우로보틱스의 경우는 그렇게 오래되기 전에 지난 5월이니까 이제 3개월밖에 안 됩니다. 이게 3개월 전에 상장되면서 아주 강력한 시세를 보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각인 효과로 인해서 일단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드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오늘 지금 넥스트에서 12%가 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증시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내립니다. 대형주 쪽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뭐 찍었다가 지금 1.5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데요.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94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메이저 쪽의 종목들이 좀 희미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개별 쪽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개별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제 주가가 돋보이는 주가를 보였던 종목들, 범한 퓨얼셀 같은 종목들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나우로보틱스가 또 아주 강한 시세, 현재로는 메이저 종목들 중에서 제일 강한 시세를 보겠습니다. 12% 여기까지 올랐는데 지금 자리에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죠. 지금 화면에 제가 라인들하고 위치하고 동그라미를 지금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게 조금 더 넥스트에서 하자라고 하면 조금 더 일찍 문을 열고 살펴보셨어야 돼요. 이제 이 정도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이 선, 그리고 그 위쪽에 놓여져 있는 2700원 선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2700원, 800원 나와야 되는 요쪽 라인, 이 라인 때 21,000원 조금 아래 되는 가격하고 바로 눈앞에 있는 19,400원 선, 그 앞쪽에서 지지받은 가격이기도 하고요. 반등 시도가 될 때 두 번에 걸쳐서 막아버리고 눌러져 내려왔던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라 그러면 일단 수급이 조금 몰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나우로보틱스의 특성에 비한다 그러면 뭐 이런 시세가 충분히 나올만 하죠. 나올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테마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 요 두 가지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주가가 너무 비싸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이게 2,4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2,400억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분기의 실적이 이번 기의 실적도 하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아주 긍정적으로 표시를 해서도 이제 하반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 전망 같은 거 당연히 없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 뭐 기존에도 뭐 여기저기 일단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 분야에서 다양하게 지금 여러 분야에 다 걸치고 있어요. 이게 산업용 로봇도 하고, 제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쭉쭉 휴머노이드 로봇, 뭐 해서 이것저것 지금 협동 로봇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 로봇의 전방위 분야로 침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과 해외 진출 본격화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와 있고,
시장 침투율 확장을 위한 경쟁 우위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향후 이제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대치로 인한 상승과 현실적인 기반이 약한 데서 들어오는 물량, 그다음에 신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일자별로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기는 지나갔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매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게 항상 이제 신규 종목에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래쪽에 보시죠. 이것만 보면 뭐 완전 뭐 미쳐버립니다. 자, 2020년에 고객사가 126개밖에 안 됐었는데 작년에는 682개가 됐고 향후 3년 되는 1000개를 넘어갈 것이다. 자,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그런 실적도 좀 개선이 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00개에서 600개가 됐고 이제 1000개가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실적이 22억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보다 오히려 매출이 내려갔어요. 적자는 커졌고요. 매출 내려가고 적자는 커졌고, 이래가지고는 곤란하죠. 이래가지고 곤란해. 일단 기대가 현실보다 기대가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테마가 나와서 기대가 부풀려지는 쪽에서 집중적으로 노리고, 그리고 물량 떨어지면 빠져나오는 형태의 기술적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뭐 지금 그 바닥 구간 빠져나오는 거니까요. 신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아래쪽에서 노리면 된다. 그렇죠? 일찌감치 저 표시해 놓은 구간이고요. 지금 99관 안에 저 앞쪽에서 저 표시해 놨던 38선 아래 그 38선의 위치가 지금 딱 지금 현재 주가입니다. 요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는데 이제 위쪽에서 조금 이제 괴로운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 신규 상장들은 의무 보유 물량들이 조금 이제 확대가 그러니까 강화가 보유 예수가 조금 강화되면서 신규 상장 초기에 물량이 나오는 경우가 좀 줄어들었죠. 이 종목은 신규 상장 초기 시세가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거 잘 살펴보시면, 자, 이게 상장이 됐던 게 5월 8일입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는 항상 이게 이 기간을 염두에 두라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한 달, 신규 상장 초, 한 달, 두 달, 석 달, 그래서 3개월까지 6개월서부터는 볼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6개월 차에 물량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적고요. 그러니까 3개월 차 같은 경우 딱 석 달 후가를 살펴보면 이게 딱 3개월이죠. 8월 8일 마이너스, 장중 마이너스 16%.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가 되게 이래요. 보시는 것처럼 상장 초에 갖다 때려 부셔버리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지나갔을 때 또 물량 터져 나오죠. 6월 9일에 22만 주, 그 다음날 12만 주. 그러니까 요 기간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 기간쯤 돼서는 이제 주가가 조금 올라 들어와서 위쪽으로 들어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물량이 없었네요. 7월 달에는 물량이 없고, 그리고 이제 8월에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쫙 물량을 또 갖다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서 그 물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퍼 올리는 형태로 지금 주가가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로는 이 노란 봉투법에 대한 이슈가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때 어느 정도의 시세도 이제 주가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셈이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로봇주들의 경우가 첫날, 그리고 그 다음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굉장히 약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흐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언더슈팅해서 다시 펌프업에서 퍼 올리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릴 수는 있습니다만 위로 따라 들어가면서 노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뭐 로봇주에서도 뭐 로보티즈도 있고요. 로보티즈는 징자를 발표를 하고도 별 큰 영향 없이 막아세웠습니다.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로보티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이젠 R&M 같은 종목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삼성을 등려본 레인보우 같은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실질적으로 보여줄 거냐, 그러죠. 그러니까 직전에 가장 강한 흐름들 보였던 쪽으로 움직이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 케이스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곧바로 들어가시기보다는 여기 들어간다
한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진짜로 강한 벽, 이 벽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곧바로 위쪽으로 따라붙는 것보다 살짝 누려 들어왔을 때 저 기존의 추세선이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 18,300원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초 반등선 이 자리에 중요한 자리죠. 역시 마찬가지로 아래 내려왔다가 꼬리 잡고 그리고 다시 언더슈팅 이제 밑으로 깔아뭉갤 때 스타트가 됐던 자리에 이 자리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파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요선 뚫고 넘어 들어올 때 이제 넥스트에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늦었어요. 이 케이스라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윗꼬리 달고 눌려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쪽을 노리는 게 차라리 좀 더 나아 보인다. 현재 로봇이 집중적으로 테마 형태를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안 보입니다. 하이젠 아르님이 이제 뒤에 나우 로보틱스가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3% 정도 올라 들어왔고요. 로봇이죠 안 보이고요. 로봇주들이 안 보이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로봇주들이 보이질 않고 저쪽에 이제 사면 이제 또 3% 추가가 됐네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좀 더 강하게 뚫고 들어가자라고 하면 로봇주에 대한 매수가 좀 더 강화가 돼요. 근데 오늘 전체적인 흐름을 본다면 메이저 섹터들이 약세를 보이고 지수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틈새가 강해진다. 룰은 아시죠? 틈새가 강해진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의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의 경우에는 나우 로보틱스를 들어가는 것보다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제 뒤쪽에서 돌아 나오고 있는 종목들, 자 하이제나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면 같은 경우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분석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아시는 종목이죠. 그래서 로봇과 방산과 자동차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로봇 쪽을 가장 모멘텀을 많이 타고 움직이는 종목, 일단 로봇이 한 60% 정도 차지한다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후발주 쪽을 따라붙는 쪽이 오히려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로봇이 테마가 돼서 이제 저 위쪽 벽을 뚫고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한 방으로 그냥 위까지 직선으로 이렇게 쭉 뻗어서 그냥 뭐 오늘의 상한가 뭐 근처 쪽이라 그러면 20%대 이상. 그러니까 오늘 상한가면 21,800원이 나오거든요. 200 뚫고 넘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후발주 쪽을 먼저 저기 눌릴 때 사거나 후발주 책을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가격선 체크를 하셔서 19,400원 선 여기가 돌파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때 위쪽으로 따라 들어가서 쳤다가 빠지는 형태, 이런 형태로 양쪽 모두를 고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현재 자리에서는 뒤에서 들어오는 조금 전까지 이 종목 방송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이 로봇 쪽에서 지금 이 나우 로보틱스 한 종목만 움직였었거든요. 한 종목만 움직이던 상태에서 지금은 이제 하이젠 RNM도 따라붙었고 삼현 따라붙었고요. 저 뒤에 로보티즈, 클로봇 뭐 이런 종목들, 뭐 루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도 있겠고 이제 이렇게 붙어서 이제 시장의 흐름이 안 좋다라고 하면 이제 테마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보실 수가 있겠고, 기존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라 그러면 뭐 그냥 그대로 일단 버티는 게 낫죠. 일단 기존에 사신 분들랑 그다음에 돌파까지 지금 뭐 오늘 장세 흐름상으로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대로 치고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세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고,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 고가에서 따라 붙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뒤쪽에서 나오는 종목을 보시는 게 조금 낫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전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전략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종목을 다루는 이제 매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좀 틀리죠. 앞서 나가는 놈이 무조건 장땡이다. 테마는 일단 무조건 앞서 나가는 놈이 장땡인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로 친다 그러면 그 이전에 로보티즈가 장땡이었었고, 그렇죠? 지난번까지 로보티즈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었죠. 로보티즈가 장땡이었고, 현재로 친다 그러면 뭐 나올 로보틱스를 노리는 게 장땡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테마의 룰 자체는 원래 그렇습니다만 이제 위치 자체가 이 정도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요 정도 걸려 들어왔을 때 이런 때는 이제 요 먼저 나간 것보다 이제 후발 쪽에서 이제 후발도 아주 멀리 가시면 안 되고요. 바로 밑에 있는 것부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봇주 중에서 현재로 친다 그러면 하이젠 RNM하고 사면이죠. 둘이라 그러면은 하이젠 RNM부터 노리시는 게 낫죠. 테마로 올라가는 성향이 경향이, 그러니까 변동성이 훨씬 더 큰 게 하이젠 RNM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쪽을 방향했던 이제 전문가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항상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오르고 있는 24분의 전문가들이 다 방식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제로주 매매
매매를 중심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테마 매매를 중심으로 하는 분도 있고 세력 급등주를 집중적으로 뭐 세력 급등주로 집중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 그냥 붙는 거죠. 지금 그대로 노리는 겁니다. 일단 안되고 밑가락 떨어지면 그때 컷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달려서 돌파를 간다라는 쪽으로 지금 배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제 테마 쪽에서 노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 얘는 위쪽에 와서 지금 걸려져 있고 로봇의 테마가 조금 더 테마적인 흐름이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하이제나리 흐름을 살펴봐요. 제가 요런 관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다 서로 다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일단 쭉 다 들어가신 다음에 자 이분이 이제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고 어떤 형태를 매매를 하고 있느냐를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기를 적어두시고 이렇게 구분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쭉 나누시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중에서 영 안 맞는다 싶으면 지금 이제 하나씩 빼시면 되는 겁니다. 나고 스타일 안 맞는 사람들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람 숫자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최소 6명 정도는 이렇게 세팅을 해야죠. 하나면 조금 다르게 해서 이제 6명 정도 세팅을 해 두시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 이제 각자 특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밑에다가 이제 쭉 이제 연결시켜서 이렇게 살펴두시면 그럼 이제 장세의 성격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가 밀리게 되면 이제 테마 쪽 개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잘 나갈 때 저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들 코스피 대형주들 꽤나 많이 다루시는 분이죠. 저분들 같은 경우 들어가면 그냥 안전하게 그냥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대형주 라인 쪽에서 조금 부진하다라고 하면 이제 틈새 테마주 이제 이쪽 라인에서 그것도 테마도 이제 각자 다른 집중적으로 다른 분야가 조금씩 또 다 틀립니다. 요런 거 잘 구분하셔 가지고 활용하시는 것이 오르고를 좀 더 제대로 활용하시는 방법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